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혹시 중간에 미납이 있다가 전부 해결하면 성실상환으로 인정이 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익상 김은찬 변호사입니다. 댓글 읽어주는 시간 돌아왔고요. 한 개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빚독촉 피하는 방법에 관련된 영상에서 블라썸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개인 워크아웃 신청할 사람들은 뭐라 해요? 변호사 선임 안 하는데,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아마 요 영상은 제가 이제 개인회생 진행하려고 사무실에 맡기신 분들은 어쨌든 신청 준비 단계부터 개인회생 신청서를 접수해서 사건 번호 나오기까지의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금융권 채권자가 독촉 추심을 한다라고 하면 개인회생 하려고 변호사 사무실에 맡겼으니까 조금 기다려 달라라거나 저희 사무실 뭐 이제 번호를 알려주시면서 개인회생 하려고 맡겼으니 그 사무실에 전화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하면 된다. 네. 그러면 금융권 특히나 뭐 1금융권 은행이나 카드사 같은 경우들은 적어도 신청서 접수 시까지 일정 기간 여유를 갖고 좀 기다려주는 경우가 많다. 네. 이런 취지로 이제 안내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개인회생이 아닌 워크아웃을 신청하려고 하는 분인 것 같은데 그렇죠. 변호사도 선임 안 하는데 뭐 어떻게 대응을 하냐 독촉 추심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워크아웃을 진행하시려면 연체 기간 3개월 이라는 그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지금 당장 연체가 바로 시작된 상황이다. 그러면 적어도 3개월 동안은 이 연체 상황이 계속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실 채권자 입장에서도 저 워크아웃 준비하려고 워크아웃 하고 있어요. 준비 중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 3개월 동안 채권자가 과연 기다려줄 것이냐. 네, 측면에서 바라보면은 사실 개인회생 같은 경우도 한 2, 3주 정도는 채권자가 기다려주지만 뭐 한 달, 2달 넘어가면은 안 기다려주거든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뭐 변호사를 선임하신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 부득이 뭐 워크아웃 준비한다라고 말씀하시던 아니면 뭐 조금 둘러대서 지금 성실하게 갚으려고 준비 중이니 조금만 시간을 달라라고 하시던 어떻게 대응을 하시든 요거는 일정 부분 독촉 추심을 좀 감내하는 게 불가피할 수 있다. 라고 이제 알아두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니면 보통은 워크아웃을 넘어가려는 분들도 독촉 추심이 너무 이제 심하거나 연체 기간을 좀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회생을 먼저 접수했다가 이제 그 연체 기간을 채우고 금지 명령의 효과를 누린 다음에 워크아웃으로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워크아웃을 넘어가려는 그 상황에서 뭐 개인회생을 무조건 필수적으로 거치라라는 말씀은 제가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만약에 워크아웃 준비를 위해서 연체 기간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상황이라면 이 경우에는 독촉 추심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 자체는 좀 없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수해야 된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다음 댓글 한번 넘어가 볼게요. 던일님이신데, 개인 회생 중인 개인 사업자인데 상황이 너무 어렵습니다. 물건 매입금을 주지 못해 매입처에서 매출처에 지급정지가 결정된 상태입니다. 이미 채권자로 넣은 업체입니다. 매출이 없음 회생이 어려워 돈을 못 받지만 다른 물건들은 지속적으로 납품 중인데 너무 오랫동안 지급이 안 되다 보니 다른 매입금마저 주기 어려워진 상황인데 푸는 방법은 전혀 없는 걸까요? 사업을 지속해야 하는데 어렵습니다. 지급 정지된 금액보다 받을 돈이 많아서 지급해버리고 받으려 해도 편파 변제라고 하니 답답합니다. 굉장히 또 좀 그 상황에 딱 처해 있을 때만 딱 해줄 수 있는 그런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네. 이거 굉장히 좀 약간 복잡한 문제인데 그렇죠. 일단 이 매입처에서 매출처에 지급정지라고 해주셨는데 이 지급정지가 어떤 의미인지는 사실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매입처와 매출처가 어떤 모종의 뭐 계열 관계라든지 아니면 상호 연관 관계가 있는 회사여서 단순히 이제 매입처에서 매출처에 지급하지 마라고 이제 그거를 그냥 동결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매입처인 건지 아니면 매입처가 어떤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매출처에서 지급할 그 채권 자체를 압류나 가압류를 한 상황이냐 요게 어떤 상황이냐가 사실은 객관적으로 제가 판단이 안 돼서 그렇죠. 그 두 가지 상황을 모두 다 전제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매입처에서 매출처의 채권을 압류나 가압류를 한 상황이다 라고 하면은 사실은 요거는 지금 당장 뭐 이 임의의 금액을 지급해버리고 요 압류나 가압류를 뭐 이제 풀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요런 경우는 이제 또 말씀하신 대로 어떤 편파 변주나 요런 이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신속하게 일단 법원에 중지 명령을 같이 신청을 하고 신속하게 개시 인가 결정을 받으셔서 이렇게 이제 풀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매입처와 매출처가
어떤 뭐 그런 모종의 관계가 있어서 법률적인 절차를 통하지 않고 단순히 이제 지급을 못하게 막아놓은 상황이다 라고 하면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매출처로부터 받으실 수 있는 그 돈을 사실 직접 안 받더라도 매출처가 매입처로 직접 지급하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야 결국에는 매출 채권도 계속 향후에도 회수를 할 수 있고 이후에 이제 사업 자금이 들어오면서 회생도 정상적으로 진행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매출처에서 매입처로 직접 채권을 지급해 버리는 방향으로 처리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은 이제 뭐 편파변제 이슈에서도 살짝 비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도 이제 고민을 해보실 수 있다라는 이제 대략적인 말씀만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구체적으로 선생님이 처하신 상황이나 뭐 사정들은 저희가 뭐 기록으로 확인한 바도 없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진행하고 계신 사무실하고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뭐 이분 같은 경우에 지금 매입금 다른 매입금도 못 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지금 매출이 지금 딱 묶인 상황이라서 그럼 결국에는 사업자시고 결국에는 소득이 계속 발생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은 사업 자체가 죽게 되고 이걸 다시 회복하기는 좀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사실 이제 뭐 지급을 했다. 뭐 강학상 편파변제로 뭐 분류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좀 보정 대응을 통해서 이 부분은 좀 방어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만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그 매입처를 채권자로 넣고서 진행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사실은 과거에 매입 채권을 지급을 하지 못한 경우 현실적으로 이 개인회생 채권으로 넣어버리면 그 채권자가 더 이상의 어떤 재화를 제공을 해주지 않고 거래는 끊겨버릴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제 개인 사업자분들 이런 매입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이 채권사와의 거래가 앞으로도 계속 필요한 거냐 아니면 더 이상 여기하고는 거래 관계가 끊겨도 되는 거냐를 먼저 확인을 하고 거래가 앞으로 계속되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를 채권에 당장 이렇게 집어넣는 거에 있어서는 좀 신중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을 진행하고 계신 사무실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 없이 일단은 채권자로 넣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뭐 구체적인 이제 상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그런 식으로 진행된 거라고 한다면 요거는 일단 좀 진행에 있어서 약간 좀 미숙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거는. 저희랑 처음부터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좋습니다. 다음 댓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하복도리님입니다. 채무자가 변제금을 갚으면 법원이 언제 채권자에게 돈을 돌려주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네, 그 채무자분이 납부한 변제금을 언제 이제 분배를 하느냐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요거는 인가결정 이후부터 분배를 해준다. 인가결정 이후부터 일정 주기로 법원이 채권자들에게 채권액에 비례해서 나눠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앞 질문에 대한 답글이 길어서 그런지 이거 굉장히 속도감이 있네요. 네. 여기 그 두 질문이 뭐 첫 번째, 두 번째가 굉장히 좀 그렇죠. 힘드네요. 네. 이후 거는 이제 가볍네요. 네. 다음 댓글 가볼게요. 강민님, 통장 거래 내역은 본인이 정리해야 되나요? 주셨어요. 통장 거래 내역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개인회생을 진행하신 채무자분 개인이 사용한 내역에 대한 리스트가 이제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금액적으로 얼마 이상을 이제 추려서 어떤 항목으로 돈이 빠져나갔느냐, 어떤 항목으로 돈이 들어왔느냐를 이제 정리해야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뭐 이제 금액을 추리거나 이제 내역만 놓고서도 어디 어떻게 사용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뭐 카드 대금 납부라든지 뭐 생필품 구입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저희가 최대한 정리를 해드리고 있지만 다만 이 사용한 사람이 아닌 이상 이게 도대체 어떤 회사며 왜 갔는지 모르는 경우들도 사실 상당 부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경우들은 저희가 이제 확인 요청을 드리고 있으니 요거는 누가 하느냐의 문제라기보다는 사무실과 긴밀히 이제 소통해서 협업을 하는 문제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뭐 물론 이제 일부 사무실들 같은 경우에는 양식도 안 주면서 일단 다 해오세요. 뭐 이제 이런 경우들도 있는데 그런 경우들은 조금 이제 뭐 주의가 필요하겠다라는 말씀도 같이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댓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혹시 중간에 미납이 있다가 전부 해결하면 성실 상환으로 인정이 되는 것일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네요. 네, 기본적으로 법원이 인가결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일정 주기마다
미납이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신용정보원에 그 정보들을 이제 넘겨주는 거기 때문에 미납이 있다가 상환을 다 하셨어요. 그래서 법원에서 정보를 확인해서 넘겨주려는 시점에 완납이 된 상태다라고 하면은 해결이 된 거기 때문에 성실 상환으로 인정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댓글 좀 의미 있는 실무적인 어떤 내용들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오늘 영상 또 좀 참고하시면 좋은 분들이 많을 것 같고요. 저희 다음번에 또 댓글 잘 모아서 친절하게 답변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